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네네네. 끝나면 밴드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 사람들 맞아요. 과학자들 모임하면 끝나면 밴드를 했어요. 요즘 누가 잘 나가? 윌리엄 허셜이라고 요새 독일에서 도망온 애 있는데 그거 좀 괜찮다더라 해서 부른 거예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다윈이 이제 프리스리가 유명한 과학자니까 네네네. 자네 우리 모임에 한번 와보지 않겠나? 가니까 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지 그렇지. 네, 그 중에 이제 영국 도자기의 대표 웨지우드, 네, 웨지우드. 창업자를 만납니다. 여기에 이제 자기도 누군가를 데려오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이 모임에 이상한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그 사람이 제임스 와트. 제임스 와트가 여기 와서 이제 새로운 지식을 갖다 자기 특허낸 걸 어떤 실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프리슬리가 자기 처갓집이 제철소를 했어. 처남이 이제 윌킨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네. 제철소를 했는데 제철만 잘한 게 아니고 혹시 보링 기술이라고 아시나요? 원통을 만들 때 동그란 원을 만들려면 참 힘들었거든요. 사포질을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다 뱅글뱅글 돌리면 정확한 원이 나와요. 일론 머스크가 턴을 낼 때 쓰는 보링 컴퍼니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렇게 파면 동그란 진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린더를 진원을 못 만들었잖아요. 보링 기술을 사용하면 안쪽의 원을 진원을 만듭니다. 그러면 아까 제임스 와트의 고민, 피스톤과 실린더가 정확하게 맞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윌킨슨의 기술을 이용해서 제임스 와트가 특허낸 기술을 드디어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 시대에 소셜이 진짜 중요했네요. 진짜 소셜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어. 그러니까요. 여기에 또 벤자민 프랭클린도 와요. 이 모임의 이름이 루나 소사이티.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이제 밤늦게 밤들이 논이다가 네. 근데 그 당시에 전등이 있었나요? 뭐가 있었나요? 없었죠. 위험하잖아요. 네. 보름달이 뜨는 날에만 만났어요. 그래서 루나 소사이어티. 그러면 이제 우리 의심을 좀 해야 될 게 웨지우드는 여기 왜 꼈냐? 연소 반응. 아까 이제 플로지스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네. 그때가 새로운 기체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네네. 이 용광로나 이런 온도를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철을 하려면 도자기도 중요해요. 도자기와 주철의 공통점은 용광로 온도가 로우의 온도가 1300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서양이 1300도 이상으로 올린 지가 얼마 안 돼요. 17세기부터 올립니다. 근데 동양은 되게 일찍부터 올렸잖아요. 동양은 옛날부터 있었죠.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일본이 제일 많이 한 게 우리나라의 도공을 뺏어. 그렇죠. 그래서 도자기 전쟁으로 불리기도 하죠. 1592년에 전 세계에서 1300도 이상에서 도자기를 구울 수 있는 나라는 명나라하고 조선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웨지우드가 이런 연소 반응이라든지 안 그러면 제철업자들하고 일하는 걸 되게 원했던 거예요. 이 모임에서 플로지스톤 이야기 나오고 프리슬리가 그런 거 연구했잖아요. 연소 반응이나 태우는 거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기 이야기도 많이 하고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나눠줬던 루나 소사이티. 여기서 서양이 역시나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게 되는, 여기에 얽혀 들어간 이상한 음악가가 하나 있습니다. 윌리엄 허셜. 천왕성 발견한 사람. 저분 음악가죠 그냥. 원래 직업이 음악가. 그죠. 핸델이 하노버 영주 밑에 처음에 취직을 했다가 재빨리 눈치를 까고 라이프니츠의 비극을 피해서 런던으로 도망가서 게오르그 1세가 조지 1세가 되면서 성공을 했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윌리엄 허셜도 하노버의 군악대 소속 음악가였습니다. 아 진짜로? 근데 하노버는 작은 도시잖아요. 네. 나도 핸델 선생님처럼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해서 갔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핸델은 그냥 음악가지만 네. 얘는 군악대죠. 탈영이에요, 탈영. 아 그거 어떻게 갔어요? 잡혔죠. 감옥에 들어갔죠, 영국에서. 네네네. 하노버 영주와 영국 국왕이 겸임을 했거든요. 그렇죠. 만기 출소하고 음악가로 활동한 거예요. 교향곡을 24개를 작곡합니다. 되게 유명한 셀럽 음악가 중에 하나였는데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 조지프 블랙, 프리슬리, 캐번디시 이런 사람들이 접근을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셨나요? 네네네. 끝나면 밴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 맞아요. 과학자들 모임하면 끝나면 밴드를 했어요. 프리슬리는 플루트를 불고 캐번디시는 피아노를 치고 아 진짜? 조지프 블랙은 노래를 했대요. 와, 진짜. 근데 자기들끼리 대단하다. 놀다가 야 우리 요즘 누가 잘 나가? 윌리엄 허셜이라고 요새 독일에서 도망온 애 있는데 그거 좀 괜찮다더라 해서 부른 거예요. 갔더니만 이게 과학자들이 밴드 하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재밌게 놀아. 그 중에 이제 존 미셸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망원경 보고 하늘을 한번 보시면 네. 인생이 바뀝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이런 사람들 인생 바꾼 사람 망원경으로 천체 보는 순간 인생이 바뀝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갈 길은 이거다. 천문학에 빠져요. 작곡은 됐고 이제 하늘만 보고 있는. 천문학계에서는 윌리엄 허셜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무슨 천왕성도 발견됐지만 허셜 우주망원경도 있을 만큼.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음악가였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천왕성을 이게 아마 여동생하고 같이 뭘 했죠. 그쵸, 그쵸. 오른쪽이 그래서 자기가 귀족처럼 문양을 만들어요. 피장 같은 걸 만든 귀장, 거. 마치 귀족처럼. 근데 근데 가운데 보시면 망원경 있죠, 망원경. 허셜 저 망원경. 너무 유명한 망원경이죠. 예, 예. 자신의 휘장, 첼리스 익스플로라티스, 천체 탐험가.
망원경으로 인생 바꾼 사람 진짜 많습니다. 자, 이게 윌리엄 허셜의 아들이 있어요. 존 허셜이라고. 있죠. 귀납법을 만든 사람. 찰스 다윈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 그 존 허셜의 절친이 찰스 베비지가 컴퓨터를 만들어요. 자, 그래서 얼마나 이 계몽주의와 사람들의 어떤 교류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 펼쳐나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기체과학이 어디까지 갔는가? 하늘의 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거는 두 번째 샤를의 비행이고요. 네. 첫 번째는 몽골피에. 몽골피에는 종이 만드는 회사였어요. 종이에다가 공기를 가열하면 뜨잖아요. 그게 뜰 수 있는 원리가 뭐죠? 밀도가 약해지니까. 네. 그 법칙이 뭐죠? 샤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네, 그 샤를. 아. 근데 이제 샤를의 법칙인데 샤를은 그 원리를 안 썼어요. 공기를 가열하려면 에너지가 또 들잖아요. 아까 캐번디시가 발견한 게 수소. 발견한 지금 원소 중에 제일 가벼운 게 수소였어요. 그쵸. 수소를 채우면 잘 떠요. 아. 그래서 몽골피에랑 둘이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은 열기구를 만들고 한 사람은 수소기구를 만들어요. 근데 결국은 수소기구가 안 쓴 이유는 그게 사고가 나죠. 어쨌든 두 사람이 경쟁을 해서 1783년에 인류는 처음으로 비행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참 이게 보면 기체과학이 이렇게 다양한 기체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프리스틀리 같은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소다수 제조기를 만듭니다. 너무 훌륭한 사람이네. 아, 프리스틀리는 지우개도 만든 사람이거든요. 고무나무 진액이 그 끈적끈적하잖아요. 그걸 굳혀서 뭐 나오는 그걸 갖다가 곰이라고 그래요. 곰, GOM. 근데 곰이라고 불렸는데 이걸 어디에 쓸지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프리스틀리는 어떤 생각했냐면 그 이전까지 그 연필로 쓴 걸 지우려면 빵가루 같은 걸로 문질렀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이 곰이라는 걸로 문질러. 그러면 지워진다. 그래서 지우개를 영어로 러버. 러버가 문지르는 거. 지우개를 러버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원래 그 물질의 이름은 GOM, 곰이잖아요. 네. 일본에서는 발음을 고무. 꼬무. 아. 일본은 미음 발음이 안 되니까 기무치잖아요. 아니, 고무가 일본어였어요? 예. 그랬구나. 곰을 일본말로 발음하면 고무. 그 이름을 만든 사람, 프리스틀리. 어쨌든 이 하늘을 나는 과학을 보는 순간 루브르 궁에 저게 틸러리 궁이라는 데거든요. 그 앞에 삽니다. 이걸 왜 왕이 했을까? 과학은 뭐라고요? 권력이다. 권력. 그리고 과학이 권력이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 과학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이 믿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이슈되는 게 과학적이냐 아니냐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 등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인 즉슨 유성화학이 엄청나게 나왔을 수 있겠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이야기가 그러면 그때는 없었겠나? 살롱에서 몇 가지 논쟁이 벌어져요. 장필립 라모라는 이제 프랑스의 음악가죠. 이 음악가가 라모의 화성학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미솔 도파라의 기원이 되는 라모의 화성학인데요. 그 당시는 그런 화성들을 갖다 불협으로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지지해준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달랑베르 파동방정식. 이 거기서 나옵니다. 아, 화음의 원리, 진짜? 2대3 이런 것들이 이제 배음의 원리로 파동방정식으로 후원을 했죠. 그런데 네. 이제 예술가들은 비난을 했어요. 저 음악을.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크라는 게 찌그러진 진주인데 라모가 이폴리토 아리시라는 오페라를 그렇게 만들었을 때 그날 신문사설에 엄청나게 까요. 이런 게 바로 바로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까는 말이에요. 라모의 이폴리토와 아리시라는 오페라를 까기 위한 비평가들의 공격에 사용됐던 언어가 그게 자, 바로크였는데. 바로크였다. 근데 이제 바로크 시대가 제대로 정립되기 시작한 거죠. 네.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를지를 모르다가 바로크 시대가 된 건데 라모의 화성학을 지지했던 이 계몽주의자들은 그 뒤에 다른 행보를 또 보입니다. 페르골레지라는 사람이 마님이 된 하녀라는 부폭 논쟁이 뭐냐면 오페라 부파라고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지 않고 재밌는 뭐랄까 단막극, 희극 같은 오페라를 만들어요. 그 이전까지 오페라들은 거대 담론이었어요. 신화의 세계, 우주, 그다음에 운명, 되게 어렵잖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재밌고 발랄한 음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드니까 아까 계몽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또 마음에 들어. 임팩트 있는 선율, 대중적이고 그렇게 하니까 또 논쟁이 붙어. 단순한 게 더 맞다 라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공격을 하니까 계몽주의자 중에 달랑베르 루소가 있는데 루소라는 사람은 한 번도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내가 그러면 이렇게 너무나 평범하지만 단순한 멜로디로 사람을 휘어잡을 수 임팩트 있구나. 주겠다. 오페라를 만듭니다. 마을의 점쟁이라는 아. 자, 저기 나오는 선율 중에 우리한테 잘 알려진 게 있죠. 주먹 쥐고 손을 펴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아, 그게. 그 루소의 저 오페라. 아, 진짜? 심플하잖아요. 심플한데 몇백 년 동안 사람들을 홀리잖아요. 와, 후크가 센데? 내가 음악 안 배우면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한 거예요. 아바의 멤버 중에 악보 다 못 읽을걸요, 제가 알기로. 왜냐하면 화성의 체계에 들어가는 순간 굳이 그걸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보편성의 법칙으로 간 거예요, 화성 체계라는 게. 여기에 가장 충격을 받은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네. 모차르트가 루소의 오페라를 리메이크합니다. 아. 바스티안과 바스티엔느라는
그때 모차르트 나이가 10살쯤 됐을 것 같아요. 그쯤 될 거예요. 어린애가 오페라 만든다고 하니 누가 이걸 갖다 후원해줘요? 그렇죠. 그 후원해준 사람이 메스머라는 의사입니다. 모차르트로 후원했던 메스머. 메스머가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자석으로 이렇게 하면 몸에 혈류가 뭐 돌아가고 유사과학이었네. 그때는 유사과학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 중요하냐면은 자력이나 이런 것들이 원격으로 작용하는 힘이잖아요. 그쵸. 뉴턴의 중력이 원격으로 원격으로 하늘을 나는 거 봤잖아요. 과학이라는 이름 붙이면 사람들이 믿어요. 기치력. 그리고 거기다가 모차르트 음악도 틀어줘. 사람들이 그게 빠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메스머 검정위원회라고 만들어집니다. 혹시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뮤지컬 모차르트라고 있습니다. 뮤지컬 모차르트에 제일 처음 나오는 사람이 메스머예요. 그래서 이제 메스머가 논쟁이 되니까 메스머 검증위원회가 만들어진대, 프랑스에서. 네. 거기서 위원장이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도대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뭘 타고 다니는 거야? 그 옆에 이제 라보아제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기호탱이 붙습니다. 기호탱은 아시겠지만 단두대 만든. 이 세 사람이 위원회에 이제 이끄는데 여기서 유명한 시를 합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실제로 기치료를 했는지 대상자는 몰라. 그렇게 해서 유의차가 나는지 보니까 차가 없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임상시험이라고 하죠. 임상실험이 아니고 임상시험이라고 하잖아요. 임상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실험과 대조군을 블라인드 테스트, 맹검이라고 하거든요. 네.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고 좋아졌습니까 하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플라시보 그렇죠, 효과. 둘 다 가짜 약하고 진짜 약을 딱 먹어요. 그러면 진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맹검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 만든 사람 라보아제, 프랑클린, 기호탱. 그러니까 그거죠. 리피터빌리티는 뭐냐면 내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반복, 리프로듀스. 다른 사람이 한번 하면 해보는 거. 그렇죠. 그게 재현. 네. 반복과 재현이 돼야만이 우리가 보편성을 가진다고 그렇지, 하고. 그렇지. 그게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네.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가. 중력 법칙이 왕에게 적용되는 중력 법칙과 나가 중력 법칙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 그때그때 달라요는 조금 일단 판단 보류. 요거를 처음 했던 게 메스머 검정위원회입니다. 그러면서 메스머는 완전히 퇴출돼요. 모차르트의 후기 오페라 중에 코지판 투테라고 있습니다. 네. 여자는 다 그래. 그게 보면 메스머는 기치료하는 사람 나와요. 되게 우스꽝스러운 사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메스머를 바라보던 모차르트 입장을 본다면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이 메스머 검정위원회를 통해서 차갑게 변했는가. 과학의 보편적인 권력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스스로 극복하는 과정들을 보여준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살롱에서 이렇게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쟁의 핵심이 됐던 페르골레지의 마님이 된 하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화를 잘 내는 당신은 그만하죠. 안 돼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못하게 할 거예요. 조용히 가만히 있으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세르피나가 그걸 원한답니다. 자, 이 여주인공이 세르피나예요. 네. 세르피나는 하녀입니다. 근데 주인공이 노총각이야. 노총각인데 이 세르피나랑 맨날 티격태격 싸워요. 이렇게 보시면. 하녀인데 주인이 맨날 놀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불쾌해. 빨리 시집해서 보내야 되겠다. 아, 나도 결혼할 거야. 뭐 이렇게 작전을 짰겠죠. 네네네. 근데 세르피나는 그걸 역공격해요. 내가 정원자가 있는데 그 정원자가 너무나 폭군이라서 난 두렵다. 가짜 정원자를 하니까 노총각 주인이 천대래 같은 건데 어릴 때부터 시녀였는데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결혼해버려요. 근데 이제 가사를 잘 보시면 하녀가 주인을 갖고 놀잖아요. 1700 몇십 년 계몽주의가 퍼졌어. 그쵸. 그 전까지만 해도 하녀가 어떻게 주인한테 그럼요, 저렇게 그럼요. 아, 입 닥치세요. 이런 말 못 하잖아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혁명 전야를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는 겁니다. 이제 보편하다, 동등하다라는 개념을 갖기 시작하면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루소가 또 만들고 모차르트가 오페라를 만들고 드디어 이러다가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그림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 있어요. 제가 뉴욕에 가면 항상 가서 이 그림을 보고 옵니다. 이거를 그린 사람은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프랑스 혁명계의 대표적인 마라의 죽음, 그 다음에 나폴레옹 대관식도 그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을 때 여기서 주인공이 누굴까요? 부인이에요. 부인이 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제자였어요. 네. 저 실험기구들 네. 네. 너무 사실적이잖아요. 와이프는 남편의 화학 실험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화가의 제자가 돼서 제자로 배우다가 네. 선생님 우리 부부 그림 하나 그려주시죠 해서 그림이 나왔죠. 근데 어떤 비극에 빠지면 이 사실은 라보아제는 변호사입니다. 달랑베르도 변호사고요.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그때는 과학과 예술과 철학이 소통하는 시기라 화학 실험에 빠졌던 거죠.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스틀리가 발견한 산소를 그게 플로지스턴 솔로 설명하지 않고 산화라 그래가지고 네.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붙는 걸로 설명을 해요. 산이라는 게 신맛 나는 산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게 옥시전이라고 불러요. 신맛 나는 애시드를 라틴어로 옥시라고 해요. 옥시전은 뭐냐면 그런 산이 생성되는 원소. 그래서 산소입니다.
아까 캐번디시가 수소를 발견했잖아요. 그때는 그냥 가연성 공기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름을 붙인 사람도 라보아지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죠. 물이 만들어지는 원소, 수소, 하이드로슨. 하이드로가 라틴어로 물이거든요. 물이 생성되는 원소. 네. 그걸 만든 사람이 라보아지입니다. 되게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또 뭐냐면은 플로지스를 완전히 깨버린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프랑스 화약 제조국 총책임자가 됩니다. 화약이라는 게 사실은 연소 반응이죠. 총책임자가 됐을 때 친구가 아빠 찬스로 자기 아들을 여기다가 보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듀퐁이에요. 듀퐁. 이렇게 다 연결된다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자 네.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람이 조세 징수관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사실은 비싼 실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다이아몬드를 태운다든지 그런 실험을 하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세 징수 권리를 받아가지고 세금을 가혹하게 걷었어요. 이 사람도 계몽주의자이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던 사람이나 프랑스 혁명이 과격하게 하면서 조세 징수관이 단두대를 피할 방법은 없었죠. 과격하게 됐을 때 이 공안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공안위원회 재판정에서 나왔던 유명한 말이 공화국은 과학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아까 빛과 어둠의 시작인데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대중의 정치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될 수도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라보아제는 그냥 단두대로 죽어요. 라그랑조 이런 말을 하죠. 이 사람의 목을 치는 것은 순간이지만 이 두뇌를 얻을 때는 100년이 필요하다. 라그랑주는 그 혁명공안위원회 재판정에서 그 말을 했냐? 안 했어. 입 딱 다물고 있었어요. 무서워서. 라그랑주 제가 제임스 웹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 훌륭한 수학자가 라그랑주는 이태리 출신이라서 프랑스에서 처음 할 때는 힘들었거든요. 라보아제가 보호를 해줬으나 라보아제가 힘들어졌을 때 저 부인이 찾아가요. 연판장에 서명 좀 해달라고. 석방운동 안 해요. 자기 죽을까 봐. 그래갖고 그렇게 다 선거를- 끝난 다음에 공안위원회가 나중에 무너지거든요. 그 다음에서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과학자들 이야기를 좀 할 텐데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남는 수단이었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되면서 귀족들이 저렇게 몰살이 되자 듀퐁은 미국으로 망명합니다. 보니까 미국은 화약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화약회사를 만들죠. 그게 우리가 알는 건 듀퐁입니다. 화약도 만들고 나중에는 저기 나일론 만들고 맨하탄 프로젝트에서 그렇죠. 라이터. 테플론 만들고 네. 뭐 이렇게. 라이터 듀퐁은 다른 회사예요. 아, 자, 그렇게 부인만 살아남았잖아요. 네네. 부인이 마지막까지 하려고 했던 작업.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부인. 사원 소설이 깨졌잖아요. 그 이전까지의 화학은 알케미라고 해서 연금술의 시대였거든요. 드디어 여기부터는 알케미가 아니고 케미스트리라고 불립니다. 미신적인 요소가 빠지고 이제 제대로 된 과학이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저분은 고인이 된 거죠. 와. 자, 그래서 이렇게 혁명이 광기로 흐를 때 영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루나 소사이티가 영국의 산업혁명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제임스 와트, 네네. 웨지우드 네.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습격을 받습니다. 영국에서는 프랑스를 지지했다는 게 반애국주의로 몰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습격을 받아서 프리스틸리의 집과 연구실이 이렇게 불탑니다. 역사는 진짜. 이것을 프리스틸리 폭동이라고 부르고 한 사나흘 계속됐는데 경찰은 방관합니다. 이렇게 해서 루나 소사이티는 없어집니다. 제임스 와트는 자기 정기유한 곤장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무장해서 지켰어요. 영국의 계몽주의와 산업혁명이 이끌었지만 이제 사람들의 광기를 보여주는 거죠. 애국주의에 빠지면 저런 일도 서슴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게 끊긴 게 아니고 의사 이레즈머스 다윈의 아들과 도자기업자 웨지우드의 딸이 결혼합니다. 거기에서 낳은 아들이 찰스 다윈. 이렇게 해서 혁명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임스 스미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국의 어떤 지식인이었어요. 스미소니안 박물관 같이 스미소나이트라고 있는데요. 네. 저 광물을 발견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여기도 새로운 원소들이 나오겠죠. 네네네. 그걸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식이 없는데 유언으로 검 769kg을 유산으로 남겼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네. 미국에 준다라고 돼 있어요. 왜 미국에서? 인류의 과학 증진을 왜? 이유는 몰라요. 와. 근데 우리가 추산하기는 이 사람이 열렬한 공화파였는데 아까 보면 프리스리 폭동 이런 걸 보면서 미국을 보편성, 평등 어떤 새로운 신생국가로서 이상으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영국이 그때 가만히 둘 리가 없잖아요. 760kg. 그렇죠. 소송을 해서 한참 뒤에 1800 몇십 년인가 금이 이송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스미소니안 박물관이 만들어져요. 미국으로 아까 듀퐁도 갔죠. 네. 얘도 갔죠. 그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대본을 쓴 네. 다폰테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도 미국에 가서 그 사람의 기원으로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단이 만들어지고 참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이제 실정이 나요. 프랑스, 영국 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미국으로 신지식인들이 많이 갑니다. 오. 자, 이렇게 무너지는 이 상황에서 그럼 프랑스는 그대로 무너지느냐? 그것을 세운 사람들도 역시나 과학자들이었는데요. 카르노. 전기 요정의 사디 카르노 가운데 연력학 법칙에 나온 유명하죠. 카르노 기관.
유명한. 그 사람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아버지, 왼쪽에는 라자르 카르노입니다. 라자르 카르노의 아들이 카르노 사이클의 사디 카르노, 라자르 카르노의 손자가 사디 카르노. 사디 카르노가 요절했을 때 동생이 이폴리트 카르노가 있어요. 형의 죽음을 너무 애도한 나머지 자기 아들 이름을 형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라자르 카르노의 손자가, 저 사람이 엔지니어거든요. 프랑스 3공화국 대통령이 돼가지고 에펠탑이 세워졌는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와. 자, 그러면 이 라자르 카르노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보실까요? 자, 프랑스 귀족이 무너졌어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까 봉건주의 같은 데서는 귀족의 역할 중에 하나가 군대를 동원하는 권력이 있습니다. 로마인 이야기 보시면 장군이 되려면 돈이 많아야 돼요. 가만히 있는 사람 군대로 하려면 그 사람 생명 수당이라도 줘야 되고 그 가족의 생계비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용병을 많이 썼어요. 용병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군대가 뭐 몇만 명을 넘기는 힘들어요. 자,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프랑스는 귀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용병밖에 없는 거예요. 농민들이 꽃갱이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만들어진 유명한 말이 조국이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오합지졸이 모여가 어떻게 하냐면, 사실은 좀 흑역사인데 프랑스 혁명에서 그 모인 사람들끼리 전술을 투표로 결정합니다. 네. 근데 장교가 안 따르면 죽여요. 왜 다수결이 안 따르냐고. 아, 진짜? 그런 게 그런 어디 일도 발생해요. 와. 그러니까 과도한 민주주의. 그쵸. 자, 라자르 카르노가 보다 못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바꿉니다. 첫 번째, 18세부터 25세까지 모든 남자는 강제 징집. 네네. 서양에서 강제 징집이란 굉장히 두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 문제는 뭐냐면은 1년 만에 프랑스 육군이 150만이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먹는 거, 입는 거. 1년 만에 군복을 150만 벌을 만들어야 되고요. 네. 총이 150만 자루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매일 이 사람들이 먹는 거. 이 사람들이 보통 와인 한 병씩 마셨다고 그러거든요. 매일 150만 병씩을 그러니까 논산훈련소에 모아놓고, 자, 이제 옷과 총은 각자 구입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좋은 거 아니, 구입하는 왜냐면은 옛날에도 그런 거 있었거든. PX 가서 총 사오라고. 150만을 어떻게 동시에. 그렇지. 그것들을 만든 사람, 물류학의 원조, 이 모든 걸 총동원해서 만듭니다. 해결했다. 학교를 세워서. 이런 학교를 세웁니다. 에꼴 폴리테크니크. 자, 에꼴은 학교고요. 그다음 폴리, 다양한 테크니크, 다양한 기술에 대한 학교. 되게 유명한 학교잖아요. 근데 지금 군복 입고 있잖아요. 왜냐면 이게 혁명사관학교, 이 프랑스 혁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최고의 영재들 다 모읍니다. 토목, 광산, 건축, 도료, 교량, 물리학, 수학, 우리가 알는 라플라스 풀이 여기 다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단시일 내에 150만 명을 먹게 살릴 수 있는 걸 만듭니다. 이 사람들은 군복 입고 교육을 받았고 군사훈련을 받아요. 지금도 에꼴 폴리테크니크는 군사훈련을 받습니다. 졸업식 때는 군복을 입고 시가행진합니다. 진짜. 에꼴 폴리테크니크 출신의 노벨상만 수십 명이 넘잖아요. 뿌어 라파트리 러샹스 에따 글로아. 이 학교의 목적은 조국, 과학, 영광을 위해 이렇게 만들어진 최초의 공교육 영재 학교. 프랑스 에펠탑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 여기 에펠탑 그냥 멋있잖아요. 네. 중간에 잘 보시면 사람 이름들이 있어요. 사람 이름들이 보이는데,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 그 나비어인가? 그렇죠, 그렇죠. 오른쪽에 르장드르가 르장드르. 보니까 72명이 금으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에펠이 프랑스 혁명 100주년으로 세운 거거든요. 프랑스 혁명 때 무너진 국가를 어떻게 세웠냐? 과학자들이 세웠다는 거예요. 네. 72명의 과학자 중에 쿨롱, 라그랑주, 라부아제, 라부아제, 몽주, 라플라스, 르장드르, 푸리에, 앙페르, 길리사, 포아송, 나비어, 코시, 꼬리올리, 까르노. 여기 까르노는 라자르 카르노입니다. 네. 사디 카르노, 클라페롱, 슈트롬, 푸코. 프랑스에 이렇게 과학자가 많았구나. 다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들. 거의 다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거나 그 관련된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러면 영국은 또 가만히 있었겠냐? 영국은 대중과학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여기에 럼퍼드 백작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망명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재밌는 생각을 해요. 오페라는 공연을 하고 돈은 버는데 과학자들은 돈 버는 방법이 없을까? 이름은 왕립연구소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펀딩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재미있는 과학 실험을 하는 겁니다. 엉덩이에서 뭔가 가스가 나오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스가 맞습니다. 그 오. 실험을 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라는 의사입니다. 토마스 영은 이중 슬릿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걸로 빛의 파동성을 증명한 사람 토마스 맞아, 영이 맞아. 이 실험을 했고, 그 토마스 영은 영스 모듈러스라고 그래서 고체화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네. 이집트 상형 문자를 최초 해석을 시도한 사람. 그 토마스 형이 이 토마스 형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는 실험을 하니까 여기에 이제 험프리 데이비가 들어가요. 이 사람은 또 잘생겼어. 험프리 데이비가 하니까 그 입장권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재정 문제가 깔끔하게 했어. 험프리 데이비 옆에 럼퍼드 백작이 흐뭇하게 있고, 되게 흐뭇하게 보고 있어. 오른쪽 구석에 아이작 디스레일리가 있습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이때 이미 영국은 유대인들이 갑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아들이 벤자민 디스레일리인데 조금 있다가
보게 되는 대영 제국의 수상이 됩니다. 이 아이작 디스레일리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이때까지 유대인 역사 수천 년 중에 천재라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이때까지 영국에서 유대인은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 샤일록, 우둔하고 돈만 알고 그것을 바꾼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아이작 디스레일리와 벤자민 디스레일리.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 사회가 형성이 됩니다. 과학 콘서트라는 건 대중과학을 성공시킨 럼퍼드 백작이 어떤 사람인가?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